값이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즉 1에서의 함수값은 반드시 0보다 커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쓸까요? 세 번째, 함수값. 어디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 함수값이 1보다 커야 돼요. 그럼 1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얘를 ft라고 설정을 하면 fl, 얘가 양수이다 써주시면 됩니다. 세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지나갑니다. 222번. 중요한 부분이 이거였어.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면 3의 x를 t로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기는데 범위에 주의하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범위에 주의, 범위에 주의. 범위에 주의할 것. 두 번째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1보다 커야 돼? 실근을 직접 다루기 어려운 상태, 그래프의 교점을 다룬다. 교점 개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인데 1보다 커야 돼. 판별식 양수여야 되고 축의 위치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1의 오른쪽, 1의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고 세 번째, 1에서 함수값이 내려가면 안 된다. 이걸 이제 판축함이라고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던데 어쨌든 세 가지 조건 다 따져줄 수 있어야 해요. 222번 해봤습니다. 223번. 223번은 얘도 마찬가지죠. 방정식의 실근. 이거 다 안 풀어드리고요. 다 안 풀어드리고요. 힌트만 드릴게요. 방정식의 실근. 이 오직 한 개만 갖도록 하는 10보다 작은 정수 K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의 실근이 오직 하나이기 위한, 그러기 위한 조건.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Y는 절대값의 2의 X 빼기 2 빼기 6 의 그래프랑 Y는 KY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는 대략 그려보면요. 이 녀석을 절대값 씌워서 꺾어 올린 거일 테니까, 그죠? 원래 지수함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이니까 점근선은 빼기 6이 되고 쌤이 대략 그리는 거예요. 꺾어 올릴 거니까 대략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뭘 갖는다고? 점근선을 갖는다고. 점근선. Y는 6이라는 점근선을 가져요. 그러면 6보다는 크거나 같은 녀석들. 그죠? 뭐야? 답을 알려드려버렸네. 223번이었습니다. 224번으로 가죠. 224번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기호? 뭐랄까? 이 표현을 해석할 수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해보면 A, B 중 크지 않은 값을 min, 마인 A, B.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크지 않은 걸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B가 작으니까 B를 선택하고요. 반대로 A의 값이 B보다 작다면 누구를 선택해? A를 선택하라는 소리야. 이런 함수예요. A 또는 B 둘 중 하나가 선택되는 작은 녀석들. 그래서 우리는 fx라는 함수를 쓰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min 4의 x 빼기 2 하고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5. 그죠?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왜? 두 녀석의 대소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얘가 클지 얘가 클지. 그럼 이 녀석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y는 4의 x 빼기 2. 0을 집어넣었을 때 y좌표가 2가 되는, 그죠? 맞나요? 마이너스 2니까. 아닌데? 마이너스 2니까 16분의 1인가요? 16분의 1. 미쳤죠? 1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2의 x 더하기 5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다시 그릴까요? 4x를 너무 못 그렸어. 이렇게, 이렇게요. 얘가 16분의 1이었대요. 그 다음 이 녀석은 y는 2의 x 플러스 5의 그래프.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빼기 붙어 있으니까 x축에 대해서 뭐 시킨 거예요? 대칭시킨 그래프인가요? 그죠?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래프. 그죠? x축 대칭. 뭐야? 이상하다 했어요. 그죠? 쌤이 잘못 썼습니다. 왜냐면 교점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녀석은 y는 2의 마이너스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시킨 거.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녀석을 아니죠? 어떻게 생긴 녀석이었죠? 요렇게 생긴 녀석을 y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라고요. y는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5. 그렇죠?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바뀌는 순간이 이 순간이네요. 이 순간하고 이 순간. 그죠? 이렇게 대소가 바뀌게 되는 순간 두 개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x 이퀄 알파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 아직 안 구했어요. 이 교점하고 이 교점 알파랑 베타라고 그냥 써놓고 알파 베타라고 써놓고 따져본다고. 뭘 따져볼 거냐면 얘랑 얘들 중에서 작은 녀석 선택하라 그랬거든. 작은 녀석. 그럼 x좌표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누구 따라가? 작은 녀석이. 요 녀석이 작으니까 얘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러다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누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얘를 따라가. 언더스탠? 그 다음에 x가 베타보다 커지게 되면 누구를 따라가? 작은 얘보다는 얘가 작으니까 얘를 따라가요. 이렇게 된다고. 이런 그래프일 텐데 x 이퀄 알파인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상하죠? 쌤이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 멍청. 바보. 쏘리. 암소 쏘리. 다시 가볼게요. 바보. 첫 번째 y는 4의 x 빼기 2. 쌤도 사람인지라. 이 녀석의 그래프하고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이 두 그래프의 함수값 중에서 누구 선택한다고? 작은 녀석을 선택한다고.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4의 x 빼기 2는 그리기 쉬워요. 그죠?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먼저 그려볼까요? 어떻게 생긴 녀석? 얘야. 2의 x의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킬 거니까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인데 걔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위로 올릴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죠? 대소가 한 번 바뀌네요. 교점 하나. 근데 이때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건 가볼게요. 둘 중 작은 녀석 선택하라 고 했으니까 x좌표가 이 교점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알파라고 가정을 하면 알파보다 작을 때는 얘랑 얘 중 누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은 거니까 얘를 따라가다가 그죠? 교점인 순간부터 x가 알파보다 커지게 되면 작은 녀석 따라가 이 녀석을 따라가게 된다고. 즉 알파인 지점에서 최대값 교점에서의 y좌표 찾아라. 따라서 결국에는 교점 찾는 거니까 얘랑 갖다 놨을 때 뭐 풀면 돼요? 방정식의 실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근 구하는 건 생략할게요. 그죠? 2의 xt로 치환한 다음에 t1은 2차원 형식 풀면 됩니다. 지나가고요. 24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27번 볼게요. 문장제 문제 중에 아마 요것만 풀어드릴 것 같아. 227번만. 227번 갑니다. 방사성 물질의 질량이 방사성 붕괴에 의해 원래 질량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반감기가 5년인 코발트 512g. 그럼 생각해봐. 코발트 현재 512만큼 있대요. 써볼까요? 1년 뒤에는 어떻게 되지? 1년 뒤. 응? 반감기가 5년이라 그랬네? 5년. 그죠? 쌤이 일반화된 것도 알려드려도 되긴 되는데 5년 뒤면 얼마가 되는 거야? 절반으로 줄어든대. 이렇게 표현할게요. 5년 뒤에는 2분의 1배가 된다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그러니까 토탈 또 5년, 10년 뒤 이렇게 쓸까? 10년 뒤에는 그럼 얼마가 돼요? 512에 2분의 1의 몇 승? 2승 되거든? 15년 뒤는요. 15년 뒤. 좀 알아내면 좋겠는데 규칙을. 512에 2분의 1의
3제곱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밝혀내야 돼. t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t년 뒤. 다시 5년 뒤에는 1승이었어. 그죠? 10년 뒤에는 2승이고요. 15년 뒤에 3승. t년 뒤는 느낌 오죠? 512에 2분의 1에 t분의 10 뭐라고 써야 돼? 10년 뒤에 나누기 5, 15년 뒤에 나누기 5. 그렇죠. 5분의 t 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느낌 와? 그 다음 볼게요. 반감기가 이번엔 30년인 세슘. 그러면 세슘은 현재 64g이 있는데 30년이래요? 그럼 30년 후 64에 2분의 1의 1승일 거고요. 느낌 오죠? 또 60년 뒤에 64에 2분의 1의 제곱일 거고. 질문 바로 가죠? 바로 갈게요. t년 뒤라고 썼다가 후라고 썼다가 64 곱하기 2분의 1이 얼마? 30분의 t라고 쓸 수 있을 거라고. 짜잔. 괜찮죠? 같아지는 건 몇 년이냐? 쉽네요. 결국에 512 곱하기 2분의 1에 5분의 t하고 64 곱하기 2분의 1에 얼마? 30분의 t. 이게 반감기에 관한 식이거든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해할 수만, 추론해낼 수만 있으면 돼요. 5년 뒤에는 2분의 1, 10년 뒤에는 제곱, 4분의 1, 15년 뒤에는 2분의 1의 세제곱. 그렇다면 t년 후에는 5분의 t가 된다는 거, 지수가. 마찬가지 30분의 t가 된다는 사실. 밑을 통일시킨 다음에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밑 통일시키는 건 여러분께 맡겨요. 지수 부등식입니다. 229번이에요. 229번. 왜 쌤이 229번을 바로 이제 써드렸냐면, 항상 지수 부등식은 뭐가 중요하다? 밑 통일. 다행히 밑은 통일되어 있어. 다만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요. 따라서 얘도 두 가지로 푸는 거지. 밑의 대소를 모르니까. x가 1보다 크다면. 그럼 밑이 1보다 크면 함수값의 대소가 지수의 대소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죠? 이때는 5x 빼기 6이 누구보다 3x보다 크다 풀면 되고요. 좀 예쁘게 씁시다. 3x. 그 다음에 반대로 x가 0과 1 사이라면, 1과 0 사이일 때는 어떻게 돼요? 밑이 1보다 작으면 함수값의 대소관계에 역전되는 거죠. 따라서 5x 빼기 6이 작아요. 3x보다.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 요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 합쳐주시면 됩니다. 지나가고요. 쌤, 1일 때는요? 1일 때는 성립하지 않죠? 좌변 1, 우변 1이니까. 지나갑니다. 넘어가세요. 233번입니다. 233.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의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밑의 통일이에요. 밑의 통일. 밑이 다르잖아. 다만 5의 로그의 x랑 x의 로그의 5랑 같은 거죠. 로그의 기본 공식에 따라서 뭐 이렇게 외우잖아. 얘랑 얘가 바뀌어도 된다. 이렇게. 그죠? 괜찮아요? 바뀌어도 된다. 그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어쨌든 얘랑 같으니까 얘를 살짝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준식은 어떻게 되죠? t니까 t의 제곱. 준식 13 곱하기 t 더하기 t잖아? 2t가 되고요. 더하기 25 이퀄 0. t제곱에 마이너스 26t 플러스 25 이퀄 0. 이하 계산은 생략할 거고요. 35번 힌트만 드리죠. 뭐를 통일시키라고? 밑의 통일. 35번 밑을 통일. 35번 밑을 통일. 35번 밑을 통일 하는 겁니다. 쭉 넘어가서요. 37번도 밑을 통일. 38번 밑 x 빼기 1은 1이 아닌 양수. 그놈에만 좀 주의. 238번 주의. x 빼기 1이잖아. 밑이 미지수야. 1인데 그죠? 이렇게 쓰자고. 괜찮죠?
이렇게 써도 괜찮잖아요. 그럼 첫 번째. 당연히 전제 조건이 x 빼기 1은 1이 아니고 양수여야 돼요. 이걸 전제로. 첫 번째는 양수인 와중에 x 빼기 1이 1보다 크다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의 대소관계가 그대로 따라간다고. 이렇게요. 두 번째, x 빼기 1이 하필이면 1과 0 사이라면 그렇다면 대소가 바뀌어요. 그지? 그 다음 진수 조건 마이너스 2x 빼기 3은 공통적으로 얘까지 전제로 씁시다. 양수여야 한다는 거. 이 앞풀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우 구하고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 또는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 합집합으로써 얘도 만족해야 되고요. 지나가도록 하고요. 241번입니다. 241번. 이게 앞에 학생이 없으니까 좀 심심해요. 왜냐면 알면 좀 빠르게 넘어가고 좀 표정이 안 좋다,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그러면 약간 속도를 조절을 할 텐데 혼자만 하다 보니까 영 심심합니다. 갑니다.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랬거든요. 1 로그 2a 바로 x제곱 더하기 1 로그 2의 x, a의 x 그 다음에 로그 2a 가 양수. 질문 이거 x에관한 몇 차 부등식? 2차 이하의 부등식. 따라서 첫 번째는 요 녀석이 얼마일 때? 0일 때 확인해보면 사라지고 1 남으니까 성립하네. 오케이, 다 돼. 다 됨. 즉 a의 값이 얼마일 때? 2일 때는 다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모든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됐고요. 2일 때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에관한 2차 부등식이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여야